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도 지켜볼 텐데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 전 대통령이 거의 1년 만에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편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편을 들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죠. 예. 대통령께서 제가 참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정말 한시도 안 빠지고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 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취지로 그 피고인 윤석열에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발언 보셨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뭘로 해석해야 돼요? 참 꿈도 야무지게 꾼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24시간 오로지 국민만 생각했다. 예. 그러면 술 먹고 차만 출근한 건 뭡니까? 아니 도대체 24시간 일만 생각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는 분이 예. 매일 술자리 얘기만 들렸고 출근 시간에 출근은 안 하고 차만 혼자 출근하는 모습들이 잡혔는데 그거 보도하니까는 기자들 때려잡고 이게 어떻게 24시간 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냐. 참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만 드립니다. 예. 혹시 정화제 대변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뭐 지금 모습을 보면 전에는 더 깍듯하게 예우했을 수 있죠, 대통령을. 그래서 계엄이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어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참 면목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누가 뭐래도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장관에 앉히려고 인사 이동도 했었던 거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이런 그 계엄 후과에 따른 모두 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미안한 마음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뭐 법정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유리한 쪽으로 거의 얘기를 한 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동훈 전 대표 뭐 싸죽이겠다 이거를 증언을 했죠, 그 당시에. 요게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들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저렇게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있으니까 망상적인 비상계엄을 했던 거예요. 예. 이미 최근에 제가 어떤 보도 보니까 사지를 절단해라 이런 말까지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못 들었다는데. 그런데 방금 증언에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 그게 비상계엄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그렇게 논리로 따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당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왜 군사령관들에게 지금 와서 법정에 가서는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뭐 여인형은 수사에 시옷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합니까? 본인이 정당하게 본인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비상계엄 내렸으면 본인이 내린 지시에 대해서도 다 기억이 나고 다 본인이 내렸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망상적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뭐 최영술 대변인은 뭐 어떤 생각이세요?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뭐 저기서 예의를 갖추는 거는 이제 뭐 개인적 차원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지적할 마음은 없고 예. 그 계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맞죠. 근데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엄이 행정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계엄에 대해서는 그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포고령이 있었죠. 계엄 때.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가볍게 취급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회성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충 그냥 박근혜가 하려고 했던 예. 그거 가져다가 대충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몽령이다. 뭐 이거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포고령에 대해서 직접 결재를 한 거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저 대충 그냥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도장 찍었어요라고 하는 게 도장이요. 사인이나 도장은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펼쳐졌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사인하고 결재하는 자리입니다. 그거는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재와 이 사인의 무게감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평생 검찰에 있었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내 생각에는 그거 뭐 그냥 계몽령이었으니까 경고성이었으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의료인들까지 뭐 처벌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포고령에다가 사인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이것이 계몽령이었다라고 하기 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 또 하나요. 어제 재판에서 태도 논란이 일어섰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지금 이게 자리 배치가 예,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들은 다 앉지도 못하고 방청석에 변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주셔야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검사들은 이렇게 넓은 자리에 비워놓고 앉아 있는데 저희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게 검사들은 넓게 앉아서 기분이 나쁜 좋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특검보님, 김용현이 특검보님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그 이하상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아니,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뭡니까?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사과하세요. 난데없는 호칭 논란이 이제 불었는데 이거를 재판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특검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 법정에서 쓰는 공식 용어는 피고인 윤석열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그러니까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것도 불필요한 용어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특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름만 부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전 뭐 기왕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호칭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갖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재판 못 받겠다라고 하는 변호인 측의 변호 전략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예. 강성필 부대표는 어떠세요?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서 좀 황당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최후 어떤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도 증언을 할 때 같은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분도 안 되게 끝날 얘기를 한 2, 30분씩 해요. 계속 반복해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적 안 하거든요.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뭐 검사 쪽은 자리가 많이 나고 자기들은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달라? 예. 이거 국민들이 보고 다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확실히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을 잘못 선임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치의 영역과 법정의 영역은 좀 구분돼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치의 영역에서 뭐 민주당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호칭 안 붙이는 일은 굉장히 다반사예요. 네. 저도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 논평을 쓸 때 웬만하면 전 다 거의 다 호칭을 붙여서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호칭을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언어로 쓰는 수사와 그래서 법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 가치 판단은 배제된 채 냉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지적은 이제 뭐 감정의 여부를 떠나서 법정에 임하는 이제 특검이라던가 변호인이라던가 그런 호칭은 정확하게 정리라고 하는 게 맞고 예. 그리고 자리 논란도 이제 그걸 기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뭐 나쁜 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의 영역과 그리고 정치의 영역을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호칭은 제 기억에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여서 호칭 가지고도 한번 이의를 제기한 좀 유독 좀 예민해. 네, 저는 이게 그래요? 근본적으로 예. 특권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특검 재판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일반 재판 가보세요. 검사들이나 그 재판장이나 처음에는 피고인 부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름만 불러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까지 검찰 생활하면서 이름 안 불렀을 것 같습니까?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이름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했으니까 또는 국방부 장관을 했으니까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분들이 현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예우받게 돼 있습니까? 예우 박탈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피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우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치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도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 안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전 대통령도 문제지만 변호인 측이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이나 어떤 그 소위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전략 아닌가 좀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권 의식이 아직도 있다. 좀 그런 점을 비판 안 할 수가 예. 없죠. 이거 특권 의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재판이 되는 게 공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그 전에 그냥 이름을 말을 한다. 뭐 피고인 누구, 김아무개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말하는 게 행정 편의주의를 했어라도 이게 공개된 재판이라면 불편하더라도 저는 정식적인 용어들을 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특권이 아니라 공식적인 용어로 써달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라고 특검에 정정을 한 거 보면 이게 공식적인 명칭인 것 같아요. 피고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게요.